자, 시작하겠습니다. 사용하게 되는 교재, 정부의 비용여기 때 사용하는 교재가 Governmental and Not-for-Profit Accounting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이 교재고요. 그 전반부 앞부분이 이론, 뒷부분이 기출문제집 이렇게 구성이 됐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론 정리하고 관련 기출문제 이렇게 푸는 방식으로 이 정리를 하게 됩니다. 테이블 컨텐츠로 넘어가 볼게요. 3페이지 펴보시면 교재 3페이지 챕터가 두 개가 있죠. 챕터 1이 Governmental Accounting 정부회계 쪽이고요. 챕터 2가 Not-for-Profit Accounting 비영리회계 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시험을 볼 때 FARE 과목이 있고요. FAR 줄여서 Financial Accounting and Reporting 과목이 있고 Business Analysis and Reporting 과목 있잖아요. 요게 관련된 과목이. 근데 지금 필수 과목인 Financial Accounting and Reporting 과목에는 이 두 가지 내용이 다 나와요. 정부회계 비영리회계가 다 나오는데 정부회계 쪽은 기초적인 내용이 출제된다. 비영리회계 쪽은 다 출제된다. 다. 비영리회계 쪽은 기초 내용, 심화 내용이 다 출제된다. FARE 과목, FARE, Financial and Reporting 과목, 필수 과목, 필수 응시 과목, 챕터 1도 2도 다 출제되지만 챕터 1 내용은 기초 내용만, 기초적인 내용만, 챕터 2는 기초적인 내용 및 심화 내용까지 다 출제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정부의 비영리회계 때 다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부의 기초는 당연히 쉽게 이 FAR 과목 응시하실 때 쉽게 이렇게 맞추실 거고, 그 다음에 비영리회계는 뭐 어차피 뭐 기초 내용, 심화 내용 이렇게 다 정리를 또 할 거고, FAR 과목 다 충분히 대비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비중은 정부 및 비영리회계가 FAR 과목에서 출제되는 비중은 15% 내지 20% 정도, FAR 과목 중에 15% 내지 20% 정도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지금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제 끝내시면 FAR 과목 준비는 완전히 끝난다. 그런데 덤으로 이 BAR 과목에 정부회계 심화 내용이 출제된다. BAR 과목에는 비영리회계는 출제 안 돼요. 비영리회계는 오직 FAR 과목에만 출제가 돼요. 그래서 비즈니스 애널리시스 앤 리포팅 과목에는 정부회계만 출제된다. 챕터 1 부분만 출제된다. 챕터 1 심화 내용만 출제된다. 그럼 당연히 기초적인 내용은 아셔야 되겠죠. 비영리회계는 바 과목에 BAR 과목에 출제 안 된다. 챕터 2는 출제 안 된다. 그리고 바 과목에 정부회계 심화 내용이 출제되는데 바 과목의 전체 100% 중에 10%에서 20% 비중을 차지할 거다. 정부회계 부분이 바 과목을 응시하신다면, 바 과목을 선택 과목 중 바 과목을 선택하신다면, BAR 과목을 선택하신다면 정부회계 심화 내용이 출제가 되는데, 이 지금 과정에서 다 커버를 할 거고요. 심화 내용까지 커버를 할 거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바 과정에서 10% 내지 20% 내용까지 이 과정을 통해 정리하시게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선택 과목을 선택하실 때에는 앞으로의 어떤 그 커리어랄지 그런 거 다, 또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백그라운드까지 그런 거 다, 현재까지의 커리어까지 다 고려를 하셔서 선택 과목 선택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IT 쪽에 좀 배경이 있거나 지식이 좀 많으신 분들은 ISC 그거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아마 그 과목을 응시하신 분들은 좀 타 선택 과목에 비해서 응시자분들이 좀 적을 것 같은데, 소수일 것 같은데, 하지만 수요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수요는 아마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트렌드 자체가, 추세 자체가 그러니까 별도 과목으로 뺀 이유가 있겠죠? IT 부분을. 그 다음에 이제 회계 쪽에 이제 뭐 심화 내용, BAR 과목 뭐 선택하신 분도 계실 거고, 경우에 따라 텍스 쪽 전문가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텍스 컴플라이언스 앤 플래닝 TCP 과목을 선택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선택 과목 선정을 잘 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3페이지 다시 보시는데, 정부회계 쪽 내용이 좀 많죠, 상대적으로. 비영리회계 쪽보다. 근데 이제 정부회계 쪽 내용을 정리를 하시면 이쪽에 어떤 이 정부 및 비영리회계, 영리회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 회계 쪽을 하다 보면 이 비영리 쪽에 대한 컨셉이 잡혀요. 그러다 보면 비영리 회계 하실 때에는 그만큼 적은 양만 그 정리를 하셔도 충분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내용이 좀 적어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정부 조직이랑 비영리 조직을 좀 조직을 나눌 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오가니제이션들, 영리 조직들이죠. 영리 기업들 포함하는 비즈니스 오가니제이션들, for profit 오가니제이션들. 그 다음에 정부 조직을 우리가 governmental organization, 정부 조직. 그 다음에 이제 비영리 조직들을 두 개 섹터로 구분할 거예요. 하나는 private sector, private non-profit organization, not-for-profit organization이라도 하고, non-profit organization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private NPO라고도 부르고요. 그러니까 private non-profit organization 내지는 non-governmental non-profit organization. 또 하나의 non-profit organization인데 public sector, public NPO, governmental NPO라고도 하고요. public NPO. 자, 비즈니스 오가니제이션 영리 조직. 얘네들 둘은 비영리 조직. NPO들 비영리 조직. 이쪽 governmental organization은 정부 조직. 근데 이 비영리 이 조직들을 다시 private NPO와 public NPO로 구분할 수 있다. non-governmental NPO와 governmental NPO로 구분할 수 있다. public NPO, 즉 governmental NPO는 government에 dependent한 조직입니다. 즉 정부 조직으로부터 각종 보조금 같은 거 지원받고 하는 비영리 단체. 그게 governmental NPO이자 public NPO, public sector의 NPO다라고 부르고요. 이 private NPO이자 non-governmental NPO는 government로부터 independent한 조직. 정부 재정 지원 보조금 이런 거 안 받는 거, 안 받고 운영되는 비영리 단체들. 그게 private sector 쪽의 non-governmental NPO예요. 왜 이렇게 4개의 유형으로 4개의 캐리고리로 좀 캐리고라이즈 시켰냐면, 여기 이제 정부 회계 쪽에서는 이 governmental organization의 회계 기준을 정리하실 거예요. 이 governmental organization 거, 정부 회계 시간에, governmental accounting 시간에. 근데 이 governmental organization을 미국은 그게 federal government, state government, local government 이렇게 걔네들은 구분하죠. federal government 연방정부, state government 주정부, local government 지방정부. 근데 이 그 governmental accounting 쪽이 지금 출제되는 그 부분은요, state and local government들의 어카운팅이 출제가 돼요. 즉, 이 federal government가 따라야 되는 회계 기준이 출제되지 않아요. 주미 지방정부가 따라야 되는 회계 기준이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state and local government, state and local government들의 어카운팅 스탠더드가 출제된다. 주미 지방정부들이 따라야 되는 회계 기준이 출제된다. 근데 이 주미 지방정부가 따라야 되는 회계 기준이 바로 이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Board가 재정 공표하는 정부 회계 기준에 따라 각종 거래나 사건들을 처리하여 표로 만들어 정부 이용자들한테 보고해줘야 됩니다. Governmental Organization 중에서도, 정부 조직 중에서도 주밋지방정부 회계가 출제 대상이며 FERL 과목이든 BAR 과목이든 간에 주밋지방정부 회계가 출제 대상이며, 이 주밋지방정부가 따라야 되는 회계 기준은
Governmental Accounting, 정부회계 스탠다드 보드 기준위원회, GASB,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GASB 스탠다드에 따라서 주미지방정부는 각종 트랜잭션이나 이벤트들, 거래나 사건들을 회계 처리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표를 만들어서 정부 이용자들한테 제공해줘야 돼요. 그런데 비영리 조직 중에서도 GASB 스탠다드를 따라야 되는 NPO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 운영되어지는 Governmental NPO들, Public NPO들. 이들 또한 거래나 사건들을 처리할 때 이 GASB 스탠다드에 따라서 처리해줘야 돼요. Public Sector 쪽의 NPO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정부회계 시간에 이 GASB 스탠다드를 주미지방정부 회계 기준들을 이제 쭉 회계 및 보고에 대한 내용을 쭉 정리를 하시게 되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Governmental NPO가 따라야 되는 기준을 동시에 정리를 하게 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회계 쪽 챕터 1에서는 주로 얘네들을 이 스테이트 앤 로컬 가버먼트들이 따라야 되는 GASB 스탠다드를 중심으로 정리를 하되,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버먼털 NPO 거까지 같이 정리가 돼버리는 거다. 챕터 1을 통해서, 챕터 1을 정리함으로써.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챕터 2에 들어가면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가 자동 공표하는 스탠다드를 또 공부를 하게 됩니다. FASB 스탠다드. FASB.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라는 위원회가 또 있어요.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FASB, 재무회계기준위원회. Financial Accounting과 관련한 스탠다드를 자동 공표하는 보드, FASB. FASB 스탠다드에 얘네들은 따라야 돼요. 비즈니스 오가니제이션들과 영리조직과 non-governmental NPO들은. non-governmental NPO들은 정부 재정 지원 보조금 안 받기 때문에 굳이 GASB 스탠다드를 따라서 거래나 사건들을 처리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non-governmental NPO이자 private NPO들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그대로 준용합니다. 기업 회계 기준을 그대로 따라요. FASB 스탠다드에 따라서 각종 거래나 사건들을 처리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챕터 2에서 주로 챕터 2에서 정리하는 내용은 바로 non-governmental NPO, private NPO가 따라야 되는 FASB 스탠다드를 정리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챕터 2에서는. 그리고 이들 비영리 조직도 좀 조직의 어떤 특성에 따라 유형화 시켜볼 수 있어요. 퍼블릭 섹터든 프라이빗 섹터든 간에 우리 교육기관 회계, colleges and universities, 쉽게 얘기하면 대학 회계, 대학교에서 각종 이 거래 사건들을 지금 처리할 때 어떤 회계 기준에 따라야 되느냐, 대학 회계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기관 회계, 헬스케어 오가니제이션들, 헬스케어 오가니제이션. 헬스케어 오가니제이션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non-profit hospital, 병원, 비영리 병원, 그래서 병원 회계 쪽, 이 헬스케어 오가니제이션 쪽. 그 다음에 voluntary health and welfare organization, 발런터리하게 설립된 조직으로서 지금 시민들의 헬스, 건강이나 웰페어, 복지를 위해서 설립 및 운영되는 조직. 사회복지단체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빨라요. 사회복지단체 회계. 그 다음에 나머지 비영리 단체들. Other non-profit organization들. 자, 챕터 1에서 정부에게 정리하십니다. Governmental Accounting. 근데 주미지방정부들이 따라야 되는, 주미지방정부 조직이 따라야 되는 GASB 스탠다드를 정리하시게 된다. 챕터 1에서 정부에게 기준. 그러면 퍼블릭 섹터 거, Governmental NPO 거까지 같이 정리가 끝난다. 챕터 1에서. 챕터 2에서는 이 non-governmental NPO, private NPO 거 FASB 스탠다드를 정리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4개의 캐리고리로 캐리고라이즈 시켰는데, 비영리 단체들을, 비영리 조직들을. 근데 이제 퍼블릭 섹터 쪽에 대학, 뭐 병원, 즉 교육기관, 의료기관, 사회복지단체, 기타는 뭐 다양한 유형이 있겠죠? 뭐 종교단체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유형의 비영리 단체들이 있을 수 있어요. 퍼블릭 섹터 쪽에 얘네들은 게스비 스탠다드, 즉 챕터 1에서 커버된다. 챕터 2에서 비영리 회계 쪽에서 나프 프로핏 어카운팅 쪽에서는 바로 이 가버먼트로부터 인디펜던트한 조직인, 가버먼트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지 않고 운영되는 조직인 프라이빗 NPO이자 넌 가버먼털 NPO, 그들이 따라야 되는 FASB 스탠다드를 정리하게 되는데, 프라이빗 섹터 쪽에, 넌 가버먼털 프라이빗 섹터 쪽에 교육기관, 의료기관, 사회복지단체, 기타 조직들이 따라야 되는 FASB 스탠다드를 정리하게 된다. 그리고 비즈니스 오가니제이션의 영리 조직들이 따라야 되는 FASB 스탠다드는 여러분들이 뭐 비전공자이신 분이라면 어카운팅 프린서플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로 이제 인터미디엇 어카운팅, 중급 회계, 어드밴스드 어카운팅, 고급 회계 쪽에서 다루는 내용이 이 비즈니스 오가니제이션에 대한 FASB 스탠다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건 이제 저랑 같이 정리하실 내용은 아니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정부 회계 때 얘네들 둘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비영리 회계 때 얘를 보는 거예요. 얘를. 아시겠죠? 가버먼털 어카운팅 시간, 나프 프로핏 어카운팅 시간. 뒤에 중간에 P자 지워버릴까? 지워버릴게요. 나프 프로핏 어카운팅 시간. 그리고 이쪽은 인터미디엇 어카운팅, 어드밴스드 어카운팅 영역이에요. 비즈니스 오가니제이션 쪽은. 그러면 우리 이제 몇 페이지 가야 돼요? 5페이지. 챕터 1. Governmental Accounting. 정부에게 들어갑니다. 어디 부분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칠판 보시면 스테이트 앤 로컬 가버먼트들, 주및 지방 정부들이, 주및 지방 정부 조직이 따라야 되는 게스비 스탠다드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얘까지 같이 커버된다고. 가버먼털 NPO가 따라야 되는 스탠다드 같이 커버되는 거라고요. 자, 7페이지 Introduction to Governmental Accounting. 자, 정부 및 비영리 회계 쪽은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 그리고 비전공자분들 생소한 영역이에요. 전공자들조차도 생소한 영역일 수 있어요. 정부 및 비영리 회계 쪽이.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는 과목이긴 해요. 그래서 한 2주차 정도까지, 한 4회,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씩 진행이 되니까 4회 정도까지는 좀 어렵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제 이제 강의 스타일이 큰 그림을 그려놓고 큰 틀을 먼저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살을 붙여나가는 그런 이 강의 스타일로 강의를 해드리기 때문에 초반은 좀 어려워도 갈수록 쉽게 느껴지실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대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급 및 고급 회계에 비해서 굉장히 어떤 출제되는 문제 스타일이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한 내용 딱 정리를 해놓으면 어떻게 응용을 해서 출제를 하더라도 맞출 가능성이, 맞출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 정부회계 및 비영리회계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FAR 과목이든 뭐 BAR 과목이든 도움이 많이 되시는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정리 안 해버리면, 정부 및 비영리회계 정리 안 해버리면 FAR 과목도 힘들어지고 BAR 과목도 혹시 선택하신 분들은 그것도 힘들어져요. 하지만 일단 정리를 한번 해놓으면 점수 맞기 좋은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2주차까지 잘 버텨보시자고. 용어 자체도 생소할 수 있을 초반에는 그거 감안하고 수강을 하시라고요. 자, 7페이지 Introduction to Governmental Accounting. Introduction 들어갑니다. 자, 미국 정부회계 기준은 페더럴 가버먼트들이 따라야 되는 회계 기준, 그리고 스테이트 앤 로컬 가버먼트들이 따라야 되는 회계 기준으로 이렇게 분류해볼 수 있는데, 출제 대상은 얘네들 거다. 스테이트 앤 로컬 가버먼트들이 따라야 되는. 그래서 회계 기준 중에 CPA 시험 출제 대상이
바로 state and local government들에게 적용되어진 회계 기준. 그것만 우리는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표, 메뉴의 표, jurisdiction, federal government 쪽은 authoritative gap standard setting body가 Federal Accounting Standards Advisory Board라는 조직이 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이들이 연방 정부들이 따라야 되는 회계 기준을 제정하는 권한을 가진 기구예요. 그래서 authoritative gap은 general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이 정도는 아시죠? 이쪽이 처음이신 분들이라도. 그래서 회계 기준을 이 스탠다드를 세팅할 수 있는 body. 자, state and local governments 우리가 이제 따라야 되는 거.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이거 SB 스탠다드 요거 정리하시는 거라고. SB 스탠다드 정부회계 기준 위원회가 재정 공표하는 거. 자, 1번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어떤 뭐 이제 거래 사건에 대한 회계 처리를 정리하기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것부터 정리를 합니다. 큰 1번 Key Characteristics of Governmental Accounting 정부 회계의 주요 특성들이 있어요. 어떤 특성이 있을까? 자, Governmental Accounting 쪽은 이 Governmental Organization들이 수행하는 각종 활동들에 대한 경제적 정보를 회계정보 이용자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이제 회계 분야인데, Commercial Accounting 이쪽이 따라야 되는 거, 이쪽 비즈니스 오가니제이션들이 따라야 되는 이 Commercial Accounting 쪽하고 유사한 부분 많다. 하지만 차이 나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 뭐 영리 조직 같으면 그들의 어떤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있겠죠. 이들이 이제 공개 발표하는 각종 재무제표 및 회계정보 이용자들 있을 거예요. 그들의 유저들 있을 거예요. 그 유저들을 왜 그렇게 이용할까요? 그들이 뭔가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에 도움을 좀 받고 싶은 거겠죠. 각종 뭐 이제 경제적인 의사결정부터 해서 그런 이제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고자 이용을 하게 될 텐데, useful information, 그 useful information, 회계정보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목적 적합한, 관련성 있는 정보를 제공을 하는 게 이제 목적이 돼야 되겠고요. 우리 쪽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정부 조직 및 비영 조직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정부 이용자들이 존재할 수 있고, 그 회계정보 이용자들은 왜 회계정보를 이용하려고 해요? 뭔가 의사결정 하려고 정보를 이용하려고 하겠죠. 그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우리 쪽도 목적으로 해야 돼요. 최고의 목적으로 둬야 돼요. 그리고 회계 시스템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더블 엔트리 시스템, 그래서 복식부기 시스템, 차변, 대변, 데빗 크레딧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각종 거래 사건들을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 그래서 양쪽 간에 똑같은 금액이 처리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 그리고 뭐 영리 회계 쪽이나 비영리 회계 쪽이나 정부 회계 쪽이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유사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존재한다. 정부의 어떤 특수성으로 인해서 커머셜 어카운팅하고 차이점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유사한 점도 존재하지만, 동일한 점도 존재하지만 차이점도 존재한다. 그래서 정부는요, 공공성 추구 이런 걸 목적으로 또 하고요. 또 다음과 같은 이제 주요 특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 비즈니스 오가니제이션들하고는 이런 차이나는 어떤 그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지금 경우들이 존재하더라. 자, 어떤 정부만의 특수성이 있을까? 우리 이제 지금 정부 회계를 정리하고 있는데요. 정부. 자, absence of profit motive. 일단 이윤 동기가 기본적으로 없다. 이윤 추구의 동기가 없다. 뭔가 수익 창출을 위해서 설립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서 시민들을 위해서, 또 국민들을 위해서, 또 주민들을 위해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주목적이다. 정부 조직이 설립되는 주목적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설립되는 조직이 아니다. 정부 조직이라는 게. 그래서 이윤 추구의 동기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없다. 다만 전기, 가스, 수도와 같은 public utilities, 우리 정부회계 쪽에서 utilities라는 용어가 나오면 이렇게 그 어떤 공공시설,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따지면 공기업이라고 불리우는
공기업들이 수행하는 어떤 서비스 제공 활동,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전기 공급하고 주민들한테 또 가스 공급하고 수도 공급하고 하는 지금 어떤 사업이나 시설들을 Public Utilities, 그냥 Utilities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근데 다른 과목에서 Utilities가 나오면 공공요금의 의미를 갖기도 해요. 다른 과목. 상하수도요금, 가스요금, 전기요금 이런 거. 타 과목에서는, 다른 과목에서는 Utilities라는 용어가 나왔을 때. 근데 우리 쪽, 정부회계 쪽에서는 공기업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의미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전기, 우리나라 같으면 한국전력공사, 한전. 가스공사, 상하수도공사, 수자원공사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수력원자력 공사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경우는 자 전기, 가스, 수도 이런 것과 관련한 서비스 제공 활동 그거를 안전하고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하려면 약간의 이윤 추구의 동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기업들은 안 그러면 매번 적자 나가고 그 적자를 어떻게 메울 것이며 갑자기 전기 중단하는 사태 그걸 이렇게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가스 중단, 상하수도 서비스 중단 그럼 곤란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들 중에서는 이런 이제 공공 서비스 제공 시설들 중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이윤 추구의 동기가 있는 그래서 인컴 디터미네이션이 중요한 이익의 결정이 중요한 그러한 정부 단위들도 정부 조직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뭐 퍼블릭 유틸리티즈라고 항상 뭐 이익을 내는 건 아니고요. 손실이 나는 활동들도 있고 사업들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공공 주차 시설 주차요금을 받긴 받는데 그 받은 주차요금 갖고 충분히 그 공공 주차 시설 어떤 운영 과지 뭐 유지 관리 이게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 Public Utilities 이제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이윤 추구의 동기가 있을 수 있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런 경우를 빼놓고 기본적으로 정부 조직이라는 것은 이윤 추구 동기가 없으며 국민에게 다양한 분야의 공공 서비스, 퍼블릭 서비스 제공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 바로 정부 조직들인 거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제 영리 조직과의 차이점도 있고 또한 양가로 2번 restrictions on raising and spending 재정을 raising 조달하고 spending 재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각종 구속력 있는 제약 제한 조건들이 따르는 게 일반적이다. restriction이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재정 조달 및 사용에 있어 restriction이 가해져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영리 조직들에 비해서 영리 조직은 자금을 조달하고 사용하고 하는데 비교적 이 정부 조직에 비해서 좀 플렉서블 하고요. 반대로 정부 조직은 리스트릭션이 많아요. 그래서 가버먼트 오가니제이션들의 리소스의 조달 및 사용에 있어서는 법적인 제약, 예산에 따른 제약, 예산적 제약, 그다음에 계약에 따른 제약 뭐 그런 것들이 따르는 게 일반적이다. 일반 영리 조직들은 비즈니스 오가니제이션들은 이윤 추구를 위해서 비교적 그들의 자원을 즉 자금들을 자유롭게 비교적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가버먼트 오가니제이션은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자원 조달도 해야 되고 효율적인 또 효과적인 사용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잘 관리도 해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다음처럼 법과 예산에 의한 엄격한 통제를 받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우리는 정부에게 특수성을 지금 정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 기업회계에 비해서 뭔가 이게 차이나는 부분이 지금 존재한데 그 이유가 바로 정부의 어떤 특수적인 환경과 뭐 그런 거 특수성 때문에 그러하다. 8페이지 맨 위에 법 규정에 따른 세금의 부과 징수 및 사용해야 한다. 세금 부과 징수 정부라고 해서 무조건 마구잡이로 시민들한테 세금 내세요 하고 부과하고 징수하면 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다 법과 이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고 그렇게 해서 징수하고
또 사용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일반 영리 기업들은, 영리 조직들은 올해 비즈니스를 해서 이익을 냈다. 많은 이익을 냈다. 그거를 더 많은 어떤 그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이제 이 설비 투자랄지 그런 용도로 사용하자. 라는 어떤 그런 의사결정을 비교적 정부 조직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차이점. 동그라미 2번, 의회 승인을 받은 예산 한도 내에서 집행. 행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다음 회계년도 다음 회기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을 하죠. 예산안을 제출하면 여기저기 이제 조정도 하고 해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키죠. 법규 형태로 통과가 됩니다. 그러면은 예산 집행행위는 곧 법 집행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의회를 통과한 그러한 이제 예산 내용에 따라서 재정을 집행하고 관리 및 사용하고 조달하고 관리하고 사용하고 보고도 해야 되겠죠. 결산 보고. 그래서 일반 영리 기업 같으면 영리 기업들도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들은 예산 편성 다 하죠. 그리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확정시키죠. 가급적이면 그 예산에 따라서 실제도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겠으나 혹시나 그 차이 금액이 발생해도 최소한 법 집행 행위는 아니란 말이죠. 하지만 이 정부 예산이라는 것은 행정부가 편성해서 의회 제출, 의회에서 승인난 그 예산 한도 내에서 전용이 쉽지가 않지요. 예산 전용이 쉽지가 않아. 의회에서 통과된 대로 집행을 기본적으로 해야 돼. 왜? 그 법규 형태로 통과된 거기 때문에 법 집행 행위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산 전용이 쉽지가 않아요. 정부의 경우는. 그리고 나중에 또 뭐예요? 결산 보고도 해야 돼. 통과시켜준 예산대로 잘 집행했습니다. 재정 사용했습니다. 그럼 이제 의원님들은 통과시켜준 예산대로 제대로 잘 집행했는지, 혹시 예산 낭비는 하진 않았는지 다 보겠죠? 함부로 예산 집행 못해요. 자, 행정부는. 자, 3번 상위 정부의 보조금 지급 조건에 따른 사용. 하위 정부가 상위 정부로부터 그랜트 같은 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 근데 restricted grant 같은 거 있을 수 있습니다. restriction이 가해진 grant. 예를 들어서 스테이트 가버먼트가 한 시티 가버먼트한테 그랜트를 주면서, 보조금을 주면서 이거 폴리스 포스의 리트레이닝비로 꼭 써. 경찰들 꼭 재훈련비로 써. 경찰들 재훈련 예산이야 하면서 그랜트를 줬어요. 그러면 하위 정부인 시정부는 그 보조금 지급 조건에 따라서 집행해야 되겠죠. 다른 용도로 못 쓰겠죠. 경찰도 훈련비로 써야지. 경찰 차량 취득비로 써. 경찰 차량 취득하는 용도로 써야지. 경찰 차량 취득 예산으로. 소방 차량 파이어 트럭 취득비로 써. 파이어 트럭 취득하는 용도로 써야겠죠. 그래서 상위 정부의 보조금 지급 조건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는 그런 restriction. 또 기부자의 제약에 따른 기부금의 사용. 이러한 경우도 생길 수 있다. 한 시리즈님 시리 라이브러리 이용자예요. 시립 도서관 자주 이용하는 이용자예요. 이 시립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이 불편함을 느껴요. 도서관 이용에 있어서 환경도 별로 안 좋고 해서 기부를 결심해요. 시리 가버먼트한테, 시정부한테 10만 불을 턱하니 기부하면서 대신에 이제 이 10만 불 기부금은요, 시립 도서관 환경 및 시설 개선비로만 꼭 써주세요. 이럴 수 있어요. 시정부는 이 기부금을 그 용도로 써야죠.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되겠죠. 기본적으로 정부 조직은 영리 조직이 아니다.
그런데 각종 공공사업 같은 거 수행해야 된다. 돈이 필요하다. 재정이 필요하다. 재정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세수, 세금 수입, 세금 부가징수. 근데 그거 함부로 부가징수 못해. 법규에 따라 또 절차에 따라 부가징수 해야 돼. 그리고 사용도 해야 돼. 또 상위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 그것도 대부분은 구속력 있는 어떤 제약이 걸려 있어. 어떤 용도로 꼭 쓰세요. 뭐 물론 그런 제약이 없는 그런 이제 교부금이랄지 뭐 그런 것들도 있을 수는 있으나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또 기부금. 그러니까 정부는 각종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각종 사업 수행하기 위해서 재정을 조달해야 되는데 이놈의 재정 조달의 원천별로 대부분은 구속력 있는 제약, 조건, 제한 이런 것들이 딸려 있는 게 대부분이더란 얘기죠. 뭔가 비즈니스 사업을 해갖고 뭔가 영리 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이 재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원 제공자가 resources provider들이 그게 상위 정부가 됐든 시민이 됐든 세금 내는 시민이 됐든 간에 이제 지금 재정의 조달 및 이 사용에 있어서 재정의 원천별로 그런 이제 제약 제한 조건들이 딸려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공채를 발행한다, 채권을 발행한다, 정부가, 주민지방정부가. 그러면 공채 발행 조건 같은 거 딸릴 수 있어요. 그 공채 발행액으로 뭐 할 거냐는 얘기죠. 어떤 사업을 수행할 거냐, 어떤 용도로 쓸 거냐, 그 용도대로 꼭 써야 돼. 그래서 정부는 영리 조직이 아닌 관계로 각종 공공 서비스 제공과 같은 사업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재정을 조달할 때 재정의 원천별로 대부분은 구속력 있는 제약 제한 조건들이 딸려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그대로 결국은 이제 구속력 있는 제약 제한 조건대로 재정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집행해야만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영리 조직과의 차이점 중에 하나다. 양가 3번 emphasis on public accountability, 공공 책임성을 강조한다라는 또 특징도 있더라. public accountability, 회계 책임 또는 책임 추적성 뭐 이런 이제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책임져란 얘기, 책임져. 그래서 governmental accounting은 commercial accounting에서 강조하고 있는 정부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의 유용성뿐만이 아니라 public accountability, 공공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ublic accountability란 뭐냐? 정부가 자원 조달, 즉 재정 조달하고 관리하고 사용함에 집행함에 있어서 국민들한테 정당화할 수 있어야 되고 책임도 져야 됨을 의미하더라. 이 public accountability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서 다시 보시게 됩니다. 양가로 4번 use of fund accounting, 기금회계라는 것을 사용하더라. 그런 특징이 있더라. 기금회계. 또 recording of budget, 포멀한 어카운팅 시스템 내부의 포멀한 공식적인 회계 시스템 상에 이 예산 개정 과목들을 같이 통합하여 기록한다라는 특징도 있어요. 버젯을 리코딩한다. 무슨 내용이냐?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조달하는 resources, 자원에는요, sources, 그 재정의 원천별로 또 usage, 사용해야 되는 그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구속력이 있는 제약 조건들이 따르는 게 일반적인데 이러한 제약과 조건에 따라 자원 조달하고 사용도 해야 되고 그렇게 했음을 해당 정보를 정부 이용자들한테 제공 또한 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 이용자들 다양할 수 있겠죠? 세금을 내는 납세자들, 텍스를 페이하는 텍스페이어들 관심 있겠죠? 내가 낸 세금 낭비 혹시 되지 않았을까? 제대로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사용되었을까? 궁금할 수 있고요. 의회, 예산 승인해준 의회, 승인해준 예산 내에서 제대로 잘 예산 낭비 없이 집행했을까? 의원님들, 이용자가 될 수 있겠죠? 회계정부 이용자들이 될 수 있겠죠? 상위정부, 보조금 지급 조건대로 제대로 집행했을까?
회계 정보 이용자들이 될 수 있어요. watchdog agencies, 감독 기관들. 마찬가지죠. 예산당비 없었냐? 그들도 감사원 같은데, 그런데도 정보 이용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투자자들, 인베스터들. 국공채에 투자한 투자자들. 내가 지금 주미지방정부가 발행한 채권에 투자해놨는데, 본드 홀더인데, 스테이트 본드, 그 다음에 뮤니서플 본드, 투자해가지고 홀딩하고 있는 홀더인데, 본드 홀더인데, 이자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포텐셜 인베스터들도 마찬가지죠. 잠재적인 투자자들. 이거 투자해도 될까? 투자 의사결정 같은 거, 인베스트먼트 디시전 같은 거 하는 그런 이용자들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기부자, 컨트리뷰터, 내 기부한 돈 제대로 기부 계약대로 썼을까? 그러니까 이 기업의 정보 이용자들도 다양할 수 있지만요. 기업의 회계정보 이용자들도 다양할 수 있지만 정부의 회계 이용자들은 훨씬 더 광범위하게 다양할 수 있어요. 납세자뿐만 아니라 유권자, 보터들도 내가 이 정권 계속 지지할까? 지지하지 말까?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의사결정. 유권자들도, 보터들도 정부 이용자들이 될 수 있고, 다양한 정부 이용자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그들의 다양한 분야의 그들 정보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목적 적합한 유용한 관련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주미지방정부 입장에서 그게 대단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들의 정보 이용자들에 비해서 훨씬 더 다양할 수 있다는 거죠. 훨씬 더 다양할 수 있어요. 얘들은, 정보 이용자들이. 자,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각종 제약에 따라 수행해야 될 액티비티별 혹은 달성해야 될 objective별로 여러 개의 펀드로 구분 회계 처리하는 펀드 어카운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금 회계. 기금 하나하나가 개별 회계 실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별 회계 실체, 거래한 사건들을 처리하는 하나의 실체들. 그러니까 일반 기업이 하나의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이 하나의 회계 실체. 기업별로 지금 보고를 하던 아니면 연결 재무제표로 보고를 하던 그들이 하나의 회계 실체들일 텐데 이 주미지방정부의 경우는 기금 하나하나가 개별 회계 실체라고 보시면 돼요. 독립적으로 대차가 일치하는 계정들을 사용을 해서 거래한 사건들을 따로따로 처리하는 개별 회계 실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펀드 하나하나가. 그래서 정부는 다양한 어떤 이 사업들, 활동들, 기능들을 수행하기 때문에요. 그러한 사업 또 서비스 제공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재정이 필요하고, 근데 그 재정의 조달 원천별로 대부분은 구속력 있는 제약 제한 조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재정 조달부터 관리하고 집행하고 보고까지 함에 있어서 일반 기업들처럼, 영리 기업들처럼 하나의 회계 실체로서 각종 거래나 사건들을 마구 섞어서 처리해가지고 표를 작성해서 보고를 하게 되면 회계정보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가 없게 돼요.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 상위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가지고 경찰들 훈련비로 썼는지, 진짜로 그 돈 그 재정 갖고 썼는지, 다른 원천으로부터 조달된 재정 갖고 경찰 훈련비로 썼는지 구분이 잘 안 돼. 하나의 회계 실체로 그냥 다 섞어서 각종 거래나 사건들을 처리해버리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재정의 조달부터 관리 또 집행 보고까지 함에 있어서 펀드로 좀 나눠보자는 얘기예요. 기금별로 좀 나눠서 처리하자. 기금별로 나눠서. 그래서 9페이지 오른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Governmental Funds 그리고 그 밑에 General Fund, Special Revenue Fund 이런 펀드 명칭들을 보실 수 있게 돼요. 펀드명. 기금의 명칭들이에요.
그래서 각 기금별로 따로따로 재정 조달하는 부분부터 집행하는 부분까지 따로따로 기금별로 관련 기금별로 거래나 사건들을 처리해서 보고합시다. 보고까지 합시다. 그러면 이제 정부 이용자들은 예산 한도 내에서 집행했군. 내 기부 계약 내용대로 집행했군. 보조금 지급 조건대로 집행했군. 공채의 발행 조건대로 집행했군. 이런 것들을 쉽게 이렇게 정부 이용자들이 이제 표를 보고 공개 발표되는 표를 보고 쉽게 지금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금 회계라는 것을 사용한다. 이 기금 하나하나가 9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있는 기금 하나하나가 개별 회계 실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하나가 표를 만들어. 그리고 8페이지로 다시 와서 또 하나의 특징, 펀드 어카운팅 그 볼드체 바로 밑에 정부 예산의 법적 구속 요구로 인해서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그랬죠? 의회에서 법규 형태로 통과되니까 법적 구속력이 존재해요. 정부 예산 집행은. 그러다 보니까 법에 따라 버젯을 채택해야 되는 기금들이 존재하는데 그 기금들은 버짓 어카운트라는 예산 개정 과목들을 사용을 해서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포멀한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안에 인티그레이션 시켜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거래를 사건이 일어나면 각 기금별로 회계 처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실제 계정들을 사용하겠죠. 실제 계정 과목들로 실제 일어난 거래나 사건들을 처리하겠죠. 회계 처리하겠죠. 근데 그게 예산하고 같이 연결이 돼요. 예산대로 집행해야 되니까. 예산은 이제 세출 예산 편성하고요. 세입 예산을 편성하고요. 하는데 세출 예산이라는 것은 어떠어떠한 사업, 어떠어떠한 또 이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얼마씩 재정이 소요될 거야와 관련된 예산이 세출 예산입니다. 그러면 각종 사업이나 기능, 사업 진행이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필요한 재정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 어느 소스, 어떤 원천으로부터 어떻게 조달할 거냐와 관련한 예산이 세입 예산입니다. 그 세출 예산, 세입 예산 별로 관련된 예산 개정 과목들이라는 게 존재해요. 버짓 어카운트들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걸 리얼 어카운트하고 막 섞어서 기록해. 예를 들어서 경찰 차량 취득 예산이 100이 잡혀 있어. 예산상에, 버짓상에. 그럼 액추얼도 100 이내에서 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경찰 차량을 취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계약하고 그렇게 해서 경찰 차량 인도받고 그거는 실제잖아. 실제 거래잖아. 액추얼한 트랜잭션인 거잖아요. 근데 실제 값으로 액추얼 코스트 갖고 기록을 하겠지. 근데 그것과 관련한 예산 금액이 존재한단 말이죠. 버짓 코스트가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 거래 사건이 일어나서 실제 계정으로 거래 사건들을 기록할 때 관련 예산 계정 과목도 같이 기록해요. 그래서 수시로 적시에 타임리하게 예산과 실제 금액 간의 비교 및 통제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예산 내에서 집행해야 될 거 아니야. 법 집행형인데. 그래서 계속 적시에 비교하면서 지출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서 예산 개정 과목들을 실제 개정 과목들하고 같이 공식적인 회계 시스템 안에 통합시켜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뒤쪽에서 보실 거예요. 그래서 커머셜 어카운팅 쪽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실제 거래나 사건만 회계 처리하더라. 나중에 이제 예산 금액하고 실제 금액하고 비교를 할지언정, 그래서 차이 분석 같은 걸 할지언정, 어쨌든 동시에 하나의 그 어카운팅 시스템 안에 통합하여 기록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기업 쪽에서는. 기업 회계 쪽에서는. 하지만 주미 지방정부 회계 쪽에서는 통합해서 기록합니다. 적시에 비교 통제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Use of current financial resources measurement focus and modified accrual basis. current한, 여기서 current는 유동성의 의미, 유동성.
쉽게 현금화시킬 수 있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financial resources, 재무자원을 measurement, 측정의 focus, 초점으로 삼습니다. 그로 인하여 modified accrual basis, full accrual basis, 완전 발생주의가 아니라 modified accrual basis, 기본은 accrual basis 발생주의를 사용하되, 발생주의를 적용하여 거래나 사건들을 처리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cash basis, 현금주의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게 modified accrual basis예요. 수정 발생주의라고 부릅니다. 수정 발생주의. 기본 accrual basis 플러스 특정한 경우에 cash basis까지 같이 쓰는, 그게 수정 발생주의예요. 이유는, 수정 발생주의를 쓰는 이유는 앞에 current and financial resources라는 measurement focus를 갖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둘이 짝이야. 앞뒤로 짝이야. current financial resources와 modified accrual basis는 서로 짝입니다. 둘이 붙어 다녀요, 항상. current financial resources라는 measurement focus, 지금 어떤 자원을 측정 대상으로 할 건가, 그게 measurement focus 개념인데요. 어떤 resources를 measurement의 대상으로 할 건가. 그러니까 이 기업 회계 쪽, 이쪽에서는 economic resources를 measurement focus로 해요. 경제적인 의미에서의 자원을 측정 대상으로 합니다. 경제적인 의미의 자원을 측정 초점으로 하고 각종 거래나 사건들을 처리를 해요. 그러기 위해서 회계 기준인데 economic resources라는 measurement focus를 바탕으로 회계 기준이 재개정, 제정 내지는 개정, 공표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 조직들은 그 기준에 따라, 회계 기준에 따라 각종 거래나 사건들을 처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부 쪽도 기본적으로는 economic resources를 경제적인 자원을 측정 대상으로 해요. 그러나 회계 정보 환경의 특수성이나 회계 정보 이용자들의 어떤 필요성 때문에 일정한 기금들은 economic resources라는 measurement focus가 아닌 current한 financial resources, 유동성을 갖고 있는 재무 자원만을 측정 대상으로 해서 거래나 사건들을 처리하는 기금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보고하는 기금들이 있어요. 이유는 회계정보 이용자들의 필요성 때문에 그래요. 그 정보를 이 유동 재무자원의 inflows, outflows, balance, 이 정보가 필요한 정보 이용자들이 있거든요. 왜 그런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 기본적인 내용들은. 그렇게 유동성을 갖고 있는 재무자원만을 측정 대상으로 하여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현금주의가 가미된 수정 발생주의의 회계를 사용해야 되는 기금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밑에 그 제목, 유동 재무자원 측정 초점과 수정 발생주의 회계 사용, public safety function, 정부가 수행해야 되는 대표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펑션 중에 하나가 public safety라는 펑션입니다. 공공안전. 이 public safety라는 펑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경찰 기능, 소방 기능, 경찰부서, 소방부서 이런 게 필요하겠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public safety function을 위해서, public safety function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경찰과 관련한 재정도 필요하고, 소방과 관련한 재정도 필요하고, 또 public works 각종 공공사업, 이런 것들이 정부의 고유 기능, 이센셜한 필수 기능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주로 수행하는 펀드 캐리고리가 governmental funds 캐리고리예요. 9페이지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기금들, governmental funds 캐리고리 아까 잠깐 보셨는데 이 governmental funds 캐리고리에 속하는 펀드 타입 5개가 있어요. 기금의 유형 5개. GF, General Fund, SRF, Special Revenue Fund, CPF, Capital Project Funds, DSF, Debt Service Funds, Permanent Funds. 5개 타입. 이 9페이지, 이 지금 Integrated Approach, 통합적 접근 방법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이 표가 정부회계에 있어서의, 지방정부회계에 있어서의 기본이자 큰 틀이자 뼈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지 파일로 넣어놓으셔야 돼. 텍스트 파일 아닌 이미지 파일로 넣어놓으시고, 그러면 정부회계와 관련한 문제 대략 3분의 1 정도는 이 표 안에서 다 해결이 될 겁니다. 그 정도로 핵심이 되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 쭉 보실 거니까 한글 뭐 많이 저기다가 적어놓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제너럴 펀드 일반 기금 가장 주요 기금이에요. 가장 주요 기금 메이저급 펀드가 제너럴 펀드. 보통은 일반 회계라고 보통 부릅니다. 스페셜 레비뉴 펀드 특별 수익 기금인데 특별 회계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 회계에서 따로 뺀 회계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캐피탈 프로젝트 펀드 자본시설 취득 건설 사업 기금이라고 하고요. 정부의 캐피탈 프로젝트는 인프라스트럭처 도시 기반 시설 사업과 사회 지금 기반 시설 사업과 관련한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부의 캐피탈 프로젝트. 데트 서비스 펀드는 이 보고정부의 이 리포팅 가버먼트의 지금 부채를 상환하는 것과 관련한 회계 처리를 하는 기금이에요. 퍼머넌트 펀드 영구보존 기금인데 나중에 이 기금이 어떤 거래한 사건들을 처리하는지 보실 거예요. 이 가버먼털 펀드 옆에다가 가버먼털 펀드 옆에다가 non exchange transaction이라고 좀 적어놔주세요. non exchange transaction. 정부형 기금 군에 속하는 기금들은 주로 비교환 거래들을 처리합니다. 하나 미리 더 적어보신다면 밑에 프로퍼티 펀드 캐리고리라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자립형 기금 내지는 사업형 기금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밑에 프로퍼티 펀드 보이시죠? 9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프로퍼티 펀드에 속하는 기금으로는 기금 타입으로는 엔터프라이즈 펀드 기업 기금 아까 퍼블릭 유틸리티즈라는 용어 잠깐 나왔었는데 걔네들 생각하시면 돼요. 엔터프라이즈 펀드 기업 기금 공기업들 생각하시면 돼요. 전기 사용자들한테 전기요금 부과징수 상하수도 이용자들한테 상하수도 서비스 이용자들한테 상하수도 요금 부과징수 가스 사용자들한테 가스요금 부과징수 그런 활동 사업을 하는 기금이 엔터프라이즈 펀드인데요. 또 하나 타입의 인터널 서비스 펀드 내부 서비스 기금이라는 건데 이들은 주로 옆에다가 프로퍼티 펀드 옆에다가 익스체인지 트랜잭션이라고 적어보세요. 익스체인지 트랜잭션 프로퍼티 펀드 캐리고리는 주로 교환 거래를 처리합니다. 그냥 비교환 거래하고 교환 거래의 차이 비교환 거래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고 혹은 다른 한쪽은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준 만큼 받는 거래가 아니야. 익스체인지 트랜잭션은 주면 준 만큼 받는 거래. 그러니까 익스체인지 트랜잭션 엔터프라이즈 펀드를 예로 다시 들어드린다면 일렉트릭 유틸리티 펀드라는 엔터프라이즈 펀드를 예로 한번 들어본다면 전기시설기금 우리나라 따지면 한국전력공사 한전 전기 공급해줘요 시민들한테. 그리고 전기를 사용한 만큼 이용한 만큼 전기요금 고지서 전기요금을 부과하고 징수를 하는 거죠. 사용량에 비례해서. 그게 교환거래예요. 주면 준 만큼 받아내요. 그런 거래들을 주로 처리하는 기금군이 프로퍼티 펀드 캐리고리 자립형 기금군인 반면에 가버먼털 펀드 캐리고리는 주로 비교환 거래를 처리하는데 제너럴 펀드를 예로 들어드린다면 제일 메이저급 펀드인 일반 기금의 예를 들어드린다면 이 바로 제너럴 펀드가 8페이지 하단에서 보셨던 Public Safety Function, Public Works라는 펑션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기금이에요. 그러면 Public Safety만 예로 말씀드린다면 제너럴 펀드가 Public Safety Function을 수행한다. 제너럴 펀드의 그 재정을 사용하여 이 필수 고유 기능을 정부의 고유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 제너럴 펀드가 경찰부서 재정, 소방부서 재정 그런 것들을 처리하고 있다. 근데 그중에서도 폴리스 쪽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요. 경찰들이 때 되면 순찰 돌죠. 경찰 차량으로 순찰 툭 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순찰 지역, 관할 순찰 지역에 거주하는 또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프로퍼티 오너들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그 프로퍼티 오너들은 재산 소유자들은 때 되면 정기적으로 프로퍼티 텍스라는 것을 정부에 납부해야 됩니다. 재산세. 부동산이면 부동산세, real property taxes, real estate taxes, realty taxes 다 같은 얘기인데 보유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세, 부동산이란 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부해야 돼요. 그럼 재산이 많은 프로퍼티 오너들은 재산세 많이 납부하겠죠. 재산이 적은 자들은 적게 납부하겠죠. 그러면 그 세수를 가지고 그 재산세라는 세금 수입을 가지고 정부는 퍼블릭 세이프티 펑션을 수행할 수 있을 텐데 경찰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재산세를 많이 납부하는 프로퍼티 오너들 건물 순찰해 줄 때에는 더 많은 이 노력과 시간을 할애해서 순찰 돌아주고 재산세 적게 내는 이 그 주민들 보유 부동산 보유 건물을 순찰할 때는 조금만 돌아주고 납부한 재산세에 비례해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 거 아니죠. 순찰 서비스를. 그러니까 주고받는 거래가 아니야. 그거는 받은 만큼 그 경찰 서비스, 순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non exchange transaction의 대표적인 예예요. 그래서 governmental funds category는 주로 non exchange transaction을 처리하는 기금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proprietary funds category는 exchange transaction을 주로 처리하는 기금군이고, 맨 밑에 보신 김에 fiduciary funds category 펀드 타입 4개 존재하는데 PTF, 펜션 트러스트 펀드, 연금 신탁기금인데 공무원연금, 우리나라는 공무원연금 관리공단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처리하는 기금이 펜션 트러스트 펀드예요. 공무원연금 신탁기금.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 펀드, 신탁기금, 투자 신탁기금, 프라이빗 퍼포스 트러스트 펀드, 사목적 신탁기금. 이 3개 타입의 트러스트 펀드들이 존재하고요. 결국은 이 보고정부가 이 리포팅 가버먼트가 트러스티 역할을 수행하면서 수탁자 기능을 수행하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자원들을 처리하는 기금들이고, 마지막으로 커스터드 펀드는 보관기금. 잠깐 거쳐가는 거예요. 이 보고정부를. 잠깐 보관자 커스터디언 역할만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 fiduciary funds, fiduciary activities와 관련한 자금을, 재정을 관리하는, 보고하는 이 fiduciary funds 캐리고리의 활동은 이 보고정부 소유자원이 아니에요. governmental funds 캐리고리나 proprietary funds 캐리고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재정은 이 보고정부의 재정이에요. fiduciary funds 캐리고리가 지금 보고하고 있는 지금 돈들은 이 보고정부의 재정이 아니야. 잠깐 트러스티로서 관리해주고 있거나 잠깐 커스터디언으로 보관해주는 역할만 이 보고정부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 펀드 캐리고리의 특징들이 구분이 되죠. 가버먼털 펀드 캐리고리의 특징은 주로 정부의 이센셜한 펑션을 처리하면서 non exchange transaction을 처리하는 기금군이다. 프로파이터 펀드 캐리고리는 주로 교환거래, exchange transaction을 처리하는 기금군이다. fiduciary 펀드 캐리고리는 말 그대로 fiduciary 역할을 하면서, 수탁자 역할을 하면서 지금 잠깐 지금 위탁받고 있거나 트러스티 역할을 수행하거나 커스터디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금 보유하고 지금 그렇게 가지고 있는 지금 그러한 재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기금군이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세계 펀드 캐리고리로. 그래서 크게는 그렇게 펀드를 캐리고라이즈 시키고요. non exchange transaction 쪽, exchange transaction 쪽, fiduciary activity 쪽. 그리고 나서 다시 5개, 2개, 4개로 세분하는 거예요. 가버먼털 펀드 캐리고리 펀드 타입 5개, 프로파이터리 2개, fiduciary 4개.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이 가버먼털 펀드 캐리고리에 속하는 제너럴 펀드 잠깐만 생각하고 쉬실게요. 8페이지 쪽으로 다시 와서 이 퍼블릭 세이프티나 퍼블릭 웍스를 처리하는, 이것과 관련한 거래 사건을 처리하는 기금이 제너럴 펀드야. 가버먼털 펀드 캐리고리에 속해요. 이들은 파이낸셜 포지션과 오퍼레이팅 리저츠를 보고함에 있어서 기말 재무 상태나 당의 운영 성과를 보고함에 있어 fixed asset, 달리 얘기한다면 non-current asset, 비유동 자산, 그 다음에 long-term debt,
고정부채, 장기성 부채, 비유동 부채, 다시 말하면 non-current liabilities, 얘네들을 제외한 current 쪽만, current financial resources, 유동 재무자원만을 측정 대상으로 하더라. 그리고 이러한 측정 초점 때문에 modified accrual accounting, 수정발생주의 회계를 사용하더라. 둘이 짝이더라. current financial resources라는 measurement focus와 modified accrual base는 서로 짝이더라. 이유는 회계정보 이용자들, 재무정보 이용자들의 필요성 때문에 그렇더라. Interperiod equity라는 것을 정보 이용자들이 측정, 평가할 수 있게끔, 이 보고정보의 accountability를 평가할 수 있게끔, 각종 법, 예산 등의 제약, 제한, 조건들의 준수 여부를 정보 이용자들이 확인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함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 보시겠습니다만 단순한 예 하나만 들어드리고 갈게요. 이 가버먼털 펀드 캐리고리에 속하는 이 가버먼털 펀드 캐리고리, 또 프로프라이티 펀드 캐리고리, 피듀셔리 펀드 캐리고리, 이렇게 이제 펀드 캐리고리가 크게 3개. 그리고 나서 얘는 또 5개, 얘는 2개, 얘는 또 4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펀드인 제너럴 펀드. 이 제너럴 펀드가 퍼블릭 세이프티 펑션에 대한 회계 처리를 담당한다. 일반 기금 쪽에서, 일반 회계 쪽에서. 그러면은 그 퍼블릭 세이프티 펑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거 경찰 차량 취득할 수 있고, 장기성 부채도 경우에 따라서 재정 어떤 조달의 원천으로서, 하나의 원천으로서 재정 조달 방법으로서 공채를 발행할 수도 있어요. 공채 발행 대금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제너럴 펀드가 폴리스카를 취득을 한다. 그럼 폴리스카는 1년 쓰고 버리는 자산이 아니죠. 1년 사용하고 끝나는, 그래서 비용 처리, 단기 비용, 커런트 익스펜스 처리에 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죠. 그 비용이 아니죠. 자산이야, 자산. 여러 해에 걸쳐서 경찰 차량, 공공 서비스 제공 목적을 위해서 퍼블릭 세이프티 펑션 수행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long-term asset, long-lived asset 다 같은 표현인데, 그럼 분명히 제너럴 펀드는 올해 경찰 차량을 취득했으면, 이코노믹 리소시즈를 매저먼트 포커스로 했다면, 경제적 자원을 측정 대상으로 했다면 차변에 대비 쪽에 폴리스카 차량 운반구로 처리했겠죠. 폴리스 비클, 폴리스카 이런 처리를 했을 거야. 그리고 크레딧 쪽에, 대변 쪽에 캐시 나간 거 이렇게 처리를 했겠죠. 그러면은 대비 쪽에 차변에 폴리스카라는 이 장기성 자산을 분명히 취득을 했거든요. 그러나 이 제너럴 펀드, 이자 가먼터 펀드 캐리고리의 리포팅 objective, 보고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올해 경찰 차량 취득 예산 100 잡혔었는데, 의회 통과했었는데, 행정부가 편성해서 경찰 차량 취득 예산 100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했고, 의회에서 통과했기 때문에 100이라는 예산, 재정 내에서 경찰 차량을 취득을 해야 되는데, 정말로 취득했냐? 예산 내에서 취득했냐?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의회에서 보고 싶겠죠? 예산에 경찰 차량 취득 예산 100이었는데 정말 100 내에서 경찰 차량을 취득했느냐? 확인해 보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세출 예산에 경찰 차량 취득 예산이 잡혀 있을 텐데 100. 그만큼 진짜로 지출이 일어나느냐, 재정 지출이 일어나느냐, 그걸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쪽 제너럴 펀드는 어떤 회계 처리를 하게 되냐면, 폴리스카가 아니야, 폴리스 비클 아니야, 차변에 그냥 지출로 처리해버려요. 익스펜디처. 올해 예산대로 지출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차변에 뭐가 안 나와요? 장기성 자산이 안 나와요. 장기성 자산 회계 처리를 안 해, 제너럴 펀드는. 왜? 의회라는 의원님들, 회계정보 이용자들한테 보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술 예산, 그 예산대로 100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current and financial resources가 아웃플로우 됐었습니다. 이렇게 보고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가버먼털 펀드 캐리고리의 재무상태표상에는 non-current asset 섹션이 없어요. 비유동 자산 섹션이 없어요. 비유동 자산 자체를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그 비유동 자산이 늘었습니다를 보고하는 게 보고 목적이 아니야. 올해 편성된 예산대로 잘 집행했습니다. 그거를 보고하는 게 보고 목적이야. 보고정보 이용자들의 필요성 때문에. 그러니까 차변에
장기성 자산으로 처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당의 지출, expenditure라는 계정을 사용하거든요. 그 때문에 장기성 자산이 보고될 수가 없어요. 또 재정 조달을 위해 장기성 채권을 발행했어. 본드를 발행했어. 롱텀 본드를 발행했어요. 그래서 차변에 캐시 들어왔어. 가버먼트 펀드 캐리고리에 캐시 백 들어왔어. 오른쪽 계정은 이코노믹 리소시즈를 매저먼트 포커스로 한 기업 같으면 본주 페이블로 처리합니다. 회사채, 장기성 부채 중에 하나인 본즈 페이블. 그리고 좀 더 들어간다면 할인 발행했냐 할증 발행했냐 따져야 되고, 할인 발행 차금 할증 발행 차금 다 기록하고 앞으로 애모티제이션 상각이라는 절차도 밟아줘야 되는데, 상각 처리도 해야 되는데, 그건 이코노믹 리소시즈가 매저먼트 포커스일 때나 그렇고, 이 정부형 기금의 측정 초점은, 얘네들의 측정 초점은 current and financial resources에 있으며 그로 인하여 modified accrual base를 사용한다. 오직 government funds 캐리고리만 그래요. 보고 목적 때문에. 장기성 그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차변에 캐시, 현금, 대변에 본즈 페이블이 아니야. 장기채 아니야. 그렇다고 그게 레비뉴, 수익은 아니지 않습니까? 레비뉴로 처리 안 하고요. 레비뉴 이외의 기타 재정 원천이라는 other financing source라는 계정명으로 처리하게 돼요. 그러니까 government funds 캐리고리에게는 뭐도 안 나타나요. non-current liability, 장기성 부채도 나타나질 않아요. 장기성 부채 자체로 처리를 안 해버리기 때문에. 따라서 이 government funds 캐리고리의 재무상태표상에는 non-current liability 섹션도 없어요. non-current liability로 처리를 안 하기 때문에. 이유는 current financial resources가 매저먼트 포커스라 그래요. 예산대로 장기채를 발행해서 이만큼 올해 필요한 예산을 조달하였습니다로 보고를 해버려요. 그게 current financial resources의 매저먼트 포커스예요. 유동성을 갖고 있는 재무자원만을 측정 대상으로 한다. 유동성을 갖고 있는 재무자원이 올해 얼마나 인플로우 됐으며 얼마나 아웃플로우 됐기 때문에 얼마나 체인지가 됐고, 그래서 올해 예산을 잘 예산대로 집행했습니다. 혹은 올해 재정 흑자가 났습니다. 혹은 재정 적자가 났습니다. 올해 아웃플로우 쪽보다 인플로우가 실제 많아서 재정 흑자 났어요. 혹은 적자 났어요. 그런 거를 보고해주는 게 이쪽 가버먼트 펀드 캐리고리의 보고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장기성 자산, 경찰 차량, 소방 트럭 다 지출이야. 올해 얼마 아웃플로우 됐었어요 이거예요. 커런트 한 파이낸셜 리소스가 얼마 아웃플로우 됐었어요. 그리고 장기채 발행으로 얼마 인플로우 됐었어요. 그래서 올해 재정 적자 났어요? 흑자 났어요? 만약에 재정 적자 났으면 올해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재정 지출이 더 많았는데, 실제 재정 지출이 재정 수입보다 더 많았는데, 그 공공 서비스 제공은 올해 시민들이 다 받아버렸고, 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출의 부담은 미래 납세자들한테 전가되게 생겼네? 그렇잖아요. 재정 적자가 나버렸으면 그 부담은 누구한테 전가가 되는 거예요? 미래 텍스페이들한테 전가되는 거 아니에요? 미래 시티즌들한테? 그게 인터필드 에쿼티 개념이에요. 또 올해 재정 지출을 재정 수입 갖고 커버를 했느냐 못했느냐, 올해 세출을 세입 갖고 커버를 했냐 못했느냐, 그게 기간 간 형평성이에요. 커버했으면 미래 납세자들한테 재정 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거고, 커버 못했으면 그게 뭐 정책적으로 그렇게 했던, 적자 예산을 편성을 했던 간에 어쨌든 미래 납세자들한테, 미래 시민들한테 재정 부담이 전가되는 건 사실이잖아. 그런 것들도 평가하고자 하는 정보 이용자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이제 정보 이용자들의 필요성 때문에 정부 이센셜 펑션을 처리하는 가버먼트 펀드 캐리고리만큼은, 이쪽에서만큼은 유동성을 갖고 있는 재무자원을 측정 대상으로 하고, 그로 인해서 현금주의 성격이 가미된 수정발생주의 회계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라고 일단은 여기서 중단할게요. 여기서 첫 번째 시간은 지금 마치고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첫날 첫 회차는 이렇게 좀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돼요. 이해하시고 쉬실게요.